자, 그러면 앞서서 자바 프로젝트 생성 및 실행 이론 파트에서 알아보셨던 그 마지막 네 가지 예제를 한번 그 자바 프로젝트 생성하는 5단계에 맞추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클립스를 실행하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을 거고요. 저는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런치를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워크스페이스가 달라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스트 01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뭐였었냐면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스트라고 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디폴트 패키지를 만들 겁니다. 패키지 지정하지 않을 거고 이름은 test.java라고 하는 놈으로 소스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단계인데요.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파일 선택하시고 new 한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그 아이콘이 있으시죠? 아이콘 new라고 하는 놈을 누르셔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옆에 거 누를게요. 옆에 거 누르시고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 처음에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으면 패키지 익스플로어에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누르시든 일단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요. 자, 이렇게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창을 띄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첫 번째 자바 프로젝트는 테스트 01입니다. 이라고 만들고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JRE를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JRE 1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JRE 11이 디폴트지 않을까 싶은데 1.8을 깔지 않으신 분들은요. 저는 11을 일단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니시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니시 누르지 마시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세요. 자,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여기에 보면 create module info.java 파일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01이라고 하는 그리고 소스 파일은 텅텅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JRE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놈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되어져 있는 형태, 이 형태의 폴더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지워보고 다른 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딜리트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딜리트 누르신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를 선택하게 되면요. 실제로 하드디스크에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확인되는 하드디스크에서 폴더 자체를 지우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선택하지 않게 되면 폴더는 그대로 있고 다시 말해서 하드디스크의 실제 파일은 그대로 있고 이클립스에서만 보이기만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 파일을 지우려면 이걸 선택하시고 지우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선택 안 하셨으면 실제로는 파일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 이름으로 폴더를 또 못 만들겠죠. 이미 벌써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자, 다시 만들어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또 다시 테스트 01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실수로 지금 11버전이라서 그런 겁니다. 11버전이라서 혹시라도 실수로요. 내가 넥스트를 안 누르고요. 그냥 바로 피니시를 누르는 겁니다. 바로 피니시를 이렇게 땅 하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서 이 모듈 인포라고 하는 놈을 테스트 01으로 만들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don't create 눌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넥스트를 누르신 다음에 체크박스를 해제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그냥 피니시를 눌러도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그때 내가 여기에다가 don't create 라고 하는 놈으로 삭제를 시키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근데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요, 뭐 실수로 그냥 create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를 누르면 모듈 info라고 하는 놈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자바 파일이. 자, 다시요.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여기 똑같이 테스트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11버전 선택하시고요. 그냥 피니시를 눌렀습니다. 돈크레이트 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이거 돈크레이트를 안 하고 크레이트를 하시게 되면 테스트 01이라고 하는 모듈 인포가 모듈 네임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스트 01이라고 하는 모듈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여기 지금 자바 파일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혹시라도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냥 모듈 인포를 삭제하세요. 딜리트 누르셔서. 자,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지는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자바 11, 자바 9 버전 이상부터는 이렇게 모듈 인포가 자동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그 놈을 선택 해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예제로 테스트 공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패키지는 만들지 말라고 했고 소스 파일은 test.java를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패키지 만들 필요 없이요. 자, 소스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new 패키지 안 만들고요. 바로 클래스 만들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테스트 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지금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패키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비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패키지 여기다 직접 넣게 되면 지금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비어져 있는 상태로 피니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디폴트 패키지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디폴트 패키지라는 폴더가 있어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디폴트 패키지가 하위 폴더를 안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에는 위에 패키지라고 하는 글자가 안 보일 거고요. 자, 이게 테스트1입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는 게.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테스트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져 있고요. 소스 파일까지 만들었죠. 자, 이제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컴파일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저장만 누르면 컴파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장만 땅 하고 누르면 컴파일이 돼요. 저장이 이미 되어져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럼 실제로 클래스 파일이 한번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로 먼저 가볼게요. 자, 윈도우 탐색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워크스페이스가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워크스페이스를 치고 들어왔었으니까요. 이 위치에 가셔서 테스트 공안이라고 하는 폴더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test.java라고 하는 것이 소스 폴더에 있으니까 bin이라고 하는 폴더에 클래스 파일이 있다 그랬었죠. 거기서 찾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찾고요. 좀 빨리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테스트 공안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선택하시고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파일의 위치를 원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프로퍼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기 창이 하나 뜨죠. 리소스라고 하는 게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여기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옆에 보면 아이콘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 위치의 파일을 그대로 열어줍니다. 이 위치가 결국에는 테스트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는 곳이거든요. 자, 눌러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자, 그럼 윈도우 탐색기가 뜹니다. 지금 윈도우 탐색기가 떴는데요. 화면을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아래 테스트 공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공안이라고 하는 놈을 클릭하게 되면 소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소스라는 폴더에는 테스트.java를 지금 만들었죠. 자, 그리고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bin이라고 하는 폴더를 클릭하게 되면 동일한 이름의 test.class라고 하는 놈이 이미 컴파일돼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test.class가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만 남았네요. 근데 실행이라고 하는 놈은 이따가 마지막에 테스트 04까지 한 다음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패키지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컴파일이 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일단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테스트 01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테스트 02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02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패키지가 ABC를 만드는 거고요. 테스트 03이라고 하는 것은 ABC.BCD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프로젝트 이름만 바뀌는 거죠. 자, 이건 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new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식이든 프로젝트는 만들 수 있어요. 파일 new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테스트 02라고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finish 눌러볼까요? 그리고 don't creat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스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진 상태인 거고요. 빈 폴더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패키지를 만들 겁니다. 자, 프로젝트까지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패키지 만들고요. 패키지 이름을 ABC라고 만들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BC라고 하는 폴더가 하위 폴더, 이걸 패키지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소스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순간에 실제로는 클래스 파일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폴더 안에도 ABC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놈으로는 클래스 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윈도우 탐색기로 봤었는데요. 내비게이션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클릭하시고요. Show View라고 하는 놈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내비게이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이시는 게 내비게이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있는 프로젝트랑 동일한 위치의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마치 윈도우 탐색기처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 지금 bin이라고 하는 폴더에 test.class가 있고요. source라고 하는 폴더 아래는 자바 파일이 있습니다. 자, test2라고 하는 놈도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저는 abc라고 하는 패키지만 만들었는데 abc라고 하는 패키지가 source 아래뿐만 아니라 여기 만드는 순간에 bin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똑같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자바 파일을 만들게 되면 소스 아래도 생길 거고 그게 저장이 되는 순간에 클래스 파일도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패키지까지 만들었으니까 스텝 2까지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가 여러 개 있을 때는요. 내가 여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이 패키지 아래에다가 소스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파일을 만들 겁니다. 자, 클래스 파일은 소스 파일이랑 이름이 무조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소스 파일 이름을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서서 abc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미 지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테스트라고 하는 놈을 지정하게 되면 이 abc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finish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파일이 요건데 테스트라고 하는 요 소스 파일 이름과 test.java라고 하는 소스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완벽하게 동일하죠.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봤던 거랑 다른 게 앞에서는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패키지 abc, 이 소스 파일은 abc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있다, 폴더 밑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이게 위에 거 첫 번째 테스트 01이고요. 이게 밑에 겁니다. 테스트 밑에 있는 테스트 02번에 있는 테스트 파일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 세 번째 거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프로젝트 만드시고요. 테스트 03 만들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놓고요. 자, 이번에는요, 그냥 create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모듈 인포라는 놈이 만들어진 상태죠. 자, 그럼 모듈 인포는 그냥 delete로 삭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bc.bcd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new 하고 나서 패키지라고 만들지 않고 클래스를 만들면서 바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라고 쓸 겁니다. 그럼 테스트라고 하는 자바 파일을 만들겠다, 여기에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서서 패키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텅텅 비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소스 밑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만들겠다고요. 어떻게? abc.bcd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finish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스트 03이라고 하는 것,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 뷰를 보시게 되면 이 테스트 03이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 abc.bcd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었어요? abc 밑에, bcd 밑에 test.java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걸 추락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실제 내비게이션 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 테스트 03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소스 밑에 abc라는 폴더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bcd가 있고요. 그 밑에 test.java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패키지의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bin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자동 저장됐기 때문에 여기 test.class라고 하는 놈도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03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는 패키지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테스트 04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04번이라고 하는 놈은 테스트 1부터 시작하고 테스트 3이라고 하는 놈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바 프로젝트의 테스트 04번입니다. 자, don't create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는요, 소스 파일을 test.java로 만들 겁니다. 자, 디폴트 패키지, 다시 말해 패키지를 안 만든 상태에서, 다시요. 여기다 놓고요. 클래스를 만들 건데 패키지를 안 만든 상태에서 여기다가 그냥 test.java라고 하는 놈을 만들 겁니다. 테스트라고 쓰게 되면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이름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test.class가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까지가 뭐랑 똑같은 겁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뭘 또 집어넣을 거냐면 test2랑 똑같이 abc라고 하는 패키지에도 test.java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번엔 똑같이 테스트 04라고 하는 놈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new, 또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번엔 만약에 테스트 이렇게 쓸 거예요. 테스트 쓰게 되면 지금 여기 나오죠.
그 파일이 지금 먼저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 동일한 폴더는 당연히 만들 수가 없겠죠. 왜? 똑같이 지금 패키지라고 하는 놈을 안 정했으니까 소스 밑에 바로 테스트를 저장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미 있으니까 얘랑 충돌이 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패키지에다가 ABC라고 쓸게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무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충돌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피니시 눌러보겠습니다. 피니시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파일이 두 개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충돌이 안 생기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bc.bcd에다가도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클래스 여기다가 abc.bc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bc.bcd라고 하는 패키지 아래 테스트를 집어넣는 거니까 역시 충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inish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bc라는 패키지 안에 테스트 파일이 있고요. abc 밑에 bcd 밑에 테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실제로 저장된 위치를 윈도우 탐색기와 동일한 내비게이션 뷰, 내비게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요. 자, 볼게요. abc 밑에 bcd 밑에 테스트점 자바가 있고요. abc라고 하는 건 밑에 테스트점 자바가 있고요. 소스 바로 밑에도 테스트점 자바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놈이 파일이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겹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고요.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 때, 특히 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하위 그룹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팁을 좀 드리자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ABC라고 하는 폴더 밑에 BCD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치 이렇게 보시게 되면 ABC라고 하는 거 별도, ABC.BCD 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이 BCD라고 하는 것은 ABC 하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층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계층적으로 보려면 여기 지금 점점점이라고 하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면 점점점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플랫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면 패키지 이름이 다르면 다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이라키컬로 바꿔볼게요. 지금 아래쪽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하이라키컬로 바뀌면 ABC 밑에 BCD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ABC 밑에 BCD 밑에 테스트가 있고 ABC 밑에 BCD와 나란히 테스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라키컬 구조로 많이 봅니다. 특히나 패키지가 많아지면 하이라키컬로 보지 않으면 너무 패키지가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테스트 1서부터 테스트 4까지의 모든 미션 문제를 다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다음 이제 강의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만 잠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짜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이게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다음 강좌에서 배우실 거고요. 자, 여기에 system.out.println 가장 처음 실행하는 예제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스텝 1서부터 스텝 5까지 하면서 실행할 때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랑 안 해봤거든요. 자, run이라고, 여기 지금 이 상태인데요. run이라고 하는 놈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run as라고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 잘 보십시오. 아래쪽. 자, 지금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저장 안 한 거 있는데 저장할래? 라고 물어본 거고요. 자, 오케이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가장 처음 실행하는 예제라고 이렇게 콘솔이라고 하는 창이 생기면서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프린트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화면에 출력하라는 소리인 것 같고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실행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run as 아이고, 지금 벌써 이미 실행이 돼서 그런 거고요. 자,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얘를 누르셔도 똑같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run as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뭐라고요? Ctrl F11. 자, Ctrl F11을 한번 눌러볼게요. Ctrl F11. 자, 그래도 똑같이 실행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Ctrl F11을 가장 많이 누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커서가 존재하는 그 소스 파일이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가 실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run as 자바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최근에 실행된 성공한 것. 그러니까 여기 이 코드가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run as 자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실행하셔도 되고, 무엇보다도 컨트롤 F11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우스 커서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도 똑같아요. run as 자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방법이야 되게 여러 개 있지만 컨트롤 F11이라고는 단축키를 워낙에 자주 쓸 테니까 그렇게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요 예제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봤고요. 그걸 또 실행하는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해서 알아보셨습니다. 특히나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4가지를 나눠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밑천 삼아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 내부에다가 내가 어떻게 추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냐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